투자의 시각을 바꾸는 경험 주식 투시경 교육 스페셜.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진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 장에서 눈에 띄게 긍정적으로 흐름을 보였던 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코스피 시장을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중소형주는 좀 반면에 힘을 못 내는 그림이긴 했습니다. 미국 눈치 보랴, 중국 눈치 보랴 참 바쁘기도 했고요. 오미크론의 여파도 있었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관망세 짙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또 글로벌 이슈가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고 또 고민되시는 부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주식 투시경 함께 하시면서 갖고 계신 궁금증들 모두 해소해 가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시장을 넓고 깊게 냉철하게 분석해 주시는 분이죠. 이상혁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 할 건데요.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분석부터 해외 선물, 해외 주식 총망라한 이 해외 투자뿐만 아니라 또 국내 시장을 포함한 앞으로의 대응 전략, 또 종목 종략까지도 쏙쏙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전부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지금 방송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전문가님의 꼼꼼한 글로벌 시황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또 넓고 깊게 보고 또 이제 여러분이 이끌려가는 투자가 아니라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희일비하는 투자가 아니라요. 이제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읽고 주도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전문가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 이상혁, 주식 투시경 이상혁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저희가 화면 하단에 QR코드를 방송 내내 띄워드릴 겁니다. 이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생성됩니다. 링크 통해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숫자 4개, 3333 입력하시면 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전문가님 2주에 한 번 격주로 오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오시지 않으면, 방송 중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또다시 2주를 기다리셔야 저희 전문가님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 들어오시고요. 방송 마치기 전에 얼른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얼른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또 탁월한 매매 전략까지 전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주식 투시경 교육 스페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시경 이상혁입니다. 자, 오늘 시간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경제 지표, 그리고 해외 선물, 그리고 또 미국 시장, 미국 주식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몇 가지 종목들을 체크해 보는 순서대로 쭉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선물, 이제 해외 선물을 직접 거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경제 지표는 꼭 주요하게 분석을 해보셔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가 중요한 것들이 쭉 몰려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12월 중순에 FOMC 회의가 있죠. FOMC 회의가 2주 전부터는 뭐가 있습니까? 블랙아웃 기간이라 해서 연준 의원들이 함부로 말을 못해요. 인터뷰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있고, 그때 이 FOMC 결과가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떠한 정책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브리핑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연준의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들이 어떤 건지 있는 것들을 그 전에 우리가 미리 체크를 해봐야 시장에서 뭐 단기적인 변동성 혹은 뭐 어떤 경우에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판단됐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늘 유의를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파월이 뭐라 그랬어요?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도구를 사용하겠다.
앞으로 일시적이라는 단어는 유보하겠다, 보류하겠다, 철회하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이제 하시고 계시죠. 그렇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연준에서 앞으로 인플레가 제일 핵심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핵심 물가 상승률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은 여러분들이 이 FOMC 결과 발표 전에 미리 나오니까 요 지표는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연준이 테이퍼링을 가속화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지표들은 제가 매번 방송 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뭐 핵심 물가 지수는 원유를 빼죠. 원유는 가격 급등락이 워낙 크니까.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율은 여러 가지 물가 지수를 평균하여 산출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언제죠? 금요일이죠. 금요일, 토요일 날 아주 중요한 지표들이 대거 밀집돼 있다는 점. 요거 꼭 체크해 주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물 S&P 500 공략 포인트. 이거 제가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매주 주말에 일요일 혹은 토요일 오후에 이 포인트들을 계속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 5포인트까지 오면 조정이 오면 매수를 해라. 혹은 이제 숏 포지션 하락 베팅에 대해서는 이 시점까지 지수가 올라오면 거기가 아마 고점일 가능성이 크니까 매도를 해라라고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방송 중에는 차트를 못 보니까 이게 어디에 도달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오전에 드린 자료 혹은 주말에 드린 자료를 통해서 시장을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S&P 500의 경우에는 오늘은 시장 방향성은 상승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예측을 하는데 다만 지금 흐르는 추세에서 바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중요한 변곡 포인트 4,514포인트까지 만약에 조정이 왔을 때 매수로 진입하고 익절 손절 폭은 어느 정도다? 네, 10포인트 정도. 마이크로 상품 기준으로 10포인트죠. 만약에 미니로 하면 10포인트면 금액이 꽤 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투자 성향, 공격적인 베팅 성향에 따라서 이러한 지표들을 꾸준히 참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나스닥 100 지난주 금요일 날 꽤 조정이 있었죠. 조정이 있어서 뭐 AMD, 엔비디아 그런 종목들도 꽤 낙폭이 크게 나오기는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겁니다. 연준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속도를 가속화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 불안 심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이 컸었는데 그래도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15630 그리고 익절 손절은 대략 진입가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8포인트 정도라고 해서 도달을 했을 때 조정이 왔을 때 매수로 공략하는 전략 항상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을 하거나 혹은 뭐 다른 이렇게 이제 교육을 진행드리고 있을 때는 이 포인트들을 실시간으로 보기 힘드니까 항상 익절 손절은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또 다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해외 선물에서 오늘 시장 3대 지수는 대부분 상승으로 마감할 것이다. 아직 지금 미국 정식 개장 시간 남았죠. 11시 반이니까. 그래서 전부 다 상승으로 마감할 것이다는 기본적인 예측이 깔려 있고 다만 진입 포인트는 중요한 변곡 포인트들을 매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죠. 사실 이제 지수들이 위험 자산인 지수들이 상승으로 이제 방향성이 예측이 됐다고 하면 골드의 경우는 안전 자산이죠. 안전 자산이면 숏 포지션이 원래 공식상으로는 좀 더 개연성이 높다. 그죠? 높지만 골드의 경우 일봉 이건 지금 분봉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차트는 분봉이지만 일봉 기준으로 낙폭이 상당히 심했다. 따라서 골드 역시 마찬가지로 1776.8포인트에 도달하게 됐을 때는 단기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이 포인트들을 지난 주말에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요거는 월요일 날 장 개시하면 시세를 보고 요 포인트에 도달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볼 만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걸 아침에 매번 올려드리는데 방송에는 이미 그 시세가 지나갔을 수도 있고요. 물론 뭐 로스컷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익절이 나오는 경우에도 시세가 지나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포인트들을 미리 아침 혹은 주말 뭐 그리고 그 미국 시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바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아침마다 자료들을 챙겨 두시고 해외 선물의 포인트들을 챙겨 가시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란톡에 들어오는 방법 아까 방금 설명 들었겠지만 우리 이유진 아나운서님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설명 듣고 저는 또 오늘의 주요 주식들 그리고 해외 주식들 주요 키포인트들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듣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 미국 시장의 주요 경제 지표와 또 해외 선물 공략 포인트에 대해서 또 세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해외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해외 증시, 글로벌 이슈를 꼭 챙겨 보시겠지만 오늘 삼성전자만 해도 애플의 상승세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국내 투자자분들도 글로벌 이슈, 국내 투자를 위해서 글로벌 이슈를 꼭 챙겨 보셔야 합니다. 근데 또 혼자 다 찾아보시고 분석하시려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죠. 하지만 저희 이상혁 전문가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하시면요. 매일매일 직접 분석하신 글로벌 시황으로 시장 흐름 분석 교육해 주시고요. 또 국내외 할 것 없이 여러분이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어떤 질문이든 세세하게 답변도 해 주십니다. 또 해외 시장은 어렵다고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체크해야 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더 똑똑한 시장 대응 전략 치밀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투시경 이상혁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3333 숫자 3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음 강의 더욱더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시장 공략 포인트에 대해서 더 쏙쏙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죠. 네, 다들 잘 들어오셨죠, 여러분들? 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나스닥의 하락폭이 꽤 크게 나왔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주로 비농업 고용 예상치가 대폭 하회했다는 점. 그것 때문에 시장의 불안 심리를 다소 키우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었는데요. 우리 비농업 고용 예상치가 이제 대폭 하회했다는 점은 이제 이거는 일단 명백한 팩트지만 그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우리는 들여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서비스 섹터, 특히 레저, 적객 업종, 특히 소매업 이런 것들이 미국의 고용 회복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소비와 관련된 경제 그리고 주식시장도 관련된 것도 약 60%,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농업 부분에 대해서 고용 예상치가 그러한 소비를 얼마나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바로메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을 상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다만 레저 업계 좁죠. 여기에 보시면 여기서 제일 조그맣게 올라온 게 지금 11월 달에 레저 접객 업종에 대해서 되게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를 했었죠. 크게를 하회를 했고 이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가? 그러면 저임금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오미크론도 또 발생을 했잖아요. 감염 위험이 낮은 서비스 업종, 대면 업종보다는 운송 업종에 대거 몰렸습니다. 그 자료로서 여기에 보시면요. 운송 업종은 이미 그 고용에 있어서 초과 달성을 했어요. 100% 기준에서 106%, 약 한 6% 이상 더 초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레저 적객 업종은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물론 전면 봉쇄나 바이든도 이제 전면 봉쇄는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전면 봉쇄나 이동 제한 조치와 별도로 오미크론이 좀 이제
완전히 안정적인 어떤 그런 기조를 보이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이런 상대적 기피 현상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그래서 이러한 고용 지표가 대폭적으로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시장 전체라기보다는 일부 업종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점,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FOMC 2주 앞두고는 연준 위원회 발언이 금지되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혼재해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그렇다고 뭐 실업률은 또 떨어지고, 물론 ADP 이제 비농업 고용 부분은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지만 실업률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물가는 계속 오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연준도 엄청 복잡할 거지만, 머리가 복잡할 거지만 시장을 대하는 우리도 예측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이제 봉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앞으로 테이퍼링,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테이퍼링 가속화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위험은 뭐냐면, 팬데믹 충격 이후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습니다. 61.8%까지. 충격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연준은 테이퍼링 가속화 할 거야. 그리고 만약에 11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저기 예측치대로 6.7%를 만약에 달성을 한다. 그러면 1982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CPI는 언제입니까? 12월 10일, FOMC는 언제예요? 12월 15일. 그래서 만약 이게 6.7% 이상 상승한다. 그러면 우린 뭘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연준 설명은 없어요. 우린 뭘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연준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은 불가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톡 그리고 뭐 방송에서도 가끔 뭐라고 설명을 드리죠. 금리 인상에 대한 해지할 수 있는 어떤 업종, 그리고 저평가된 기술주들에 대한 업종에 대해서 항상 포트폴리오를 같이 가져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한쪽에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몰아두기보다는 금융 혹은 금융이겠죠. 뭐 금리 인상에서 가장 해지할 수 있는 거 금융 그리고 기술주, 그 두 가지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하시는 게 시장 대응하는 데에서 가장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최근 이제 뭐 뉴스나 이슈에도 가끔 보도되고 있는데, 여러분 팡 뭐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뭐 이런 식이 되겠죠. 팡이 2022년도에는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알아보고 갈 텐데, 여기에 이렇게 지금 그 그래프가 테이블이 쭉 있죠. 테이블이 쭉 있는데 이게 무슨 테이블인가 하면 1990년대부터 2001년, 그러니까 10년 주기로인데 요 마지막은 2020년이 아니라 가장 최근 2021년으로 제가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쭉 뽑아온 겁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죠. 있는데, 전통적인 강자 엑선모빌, 뭐 제너럴 일렉트릭,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 IBM,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전통 강자들이죠. 전통 강자들인데 2010년 이후로 약 한 10년 사이에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같은 신흥 강자들이 막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실상을 딱 보면요, 여러분 2020년까지는 이 팡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에요. 2020년까지는 그나마 주도를 했었는데 2021년부터는 분위기가 계속 반전되고 있다. 즉 예전 페이스북, 지금 메타
페이스북도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하죠. 그리고 애플도 요 근래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뭐가 있습니까? 애플은 부품 부족 이슈. 그래 애플 하나 주문하면 평균 배송일이 20일까지 걸린대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부품 부족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는 애플 역시 주가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또 한 가지 뭐 있죠? 여러분 메타 페이스북이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우리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우리는 그 해당 업종에 대한 비전과 기업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메타 같은 건 요즘 행보는 다소 혼란스럽죠. SNS인가 소셜 네트워크 기업인가 혹은 코인 거래소인가. 특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코인과 관련된 광고를 적극적으로 SNS 기존 페이스북 플랫폼에다가 계속해서 광고를 실어주고 있죠. 그리고 그 메타에서 직접적으로 코인 개발도 할 수 있죠. 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애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아마존은 여러분 지금 UPS 유나이티드 파셜 서비스 미국에서 최대 물류 업체보다 더 큰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거기다가 아마존은 기존에 원래 뭘로 했어요? 쇼핑몰 기업이었죠. 쇼핑몰, 이커머스 기업이고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게 또 뭐죠? 클라우드. 이게 여러분들 되게 위험한 상황이 뭔가 하면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스페셜리스트라는 건 뭐냐면 한 분야의 전문적인 어떤 기업이나 사람, 제너럴리스트는 다양한 분야에 조금씩 끌고 가는 상황. 근데 지금 아마존이 추구하는 바는 제너럴한 스페셜리스트를 추구하는 겁니다. 즉 조금씩 다 하지만 나는 최고가 되겠다. 글쎄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특히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는 물류에 투자를 한 건지 이커머스에 투자를 한 건지 아니면 클라우드 사업부에 투자를 한 건지 이러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의 경우에는 다소 주가의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충분히 존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이런 것들은 신생으로 치고 들어왔죠. 2021년 들어와서 신생으로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신생 기업들이 고질병이 있습니다. 돈 좀 벌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돈 좀 벌면 뭘 해야 될지 모르요. 그의 반면에서 잘 보세요. IBM, 엑슨모빌,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다음에 뭐 월마트 등등 뭐 이런 것들은 초질관 하나의 자기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어요.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전통 기업들은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잘 될 때이고 못 될 때 있지만 그래도 자기 하나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밀었을 때 내 차례가 돌아온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기업들이지만 신생 기업들은 그러한 과거 경험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수익성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뭔가 시대가 자꾸 변한다고 하고 했을 때에는 너무 급작스럽게 턴어라운드를 하거나 이것저것 손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팡 중에서 애플은 물론 이거는 이제 그 고객 충성도가 높죠. 그래서 애플은 좀 제외를 할게요. 애플은 나쁘지 않아요. 다만 공급 부족 이슈가 해결됐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정도로 괜찮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넷플릭스, 그 다음에 구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금 팡에 대해서는 이건 지금 상황이 되게 곤란한 상황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지 이제부터 이유를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구글도 뭘 많이 해요. 사실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고 하기는 하는데 구글에는 딥마인드의 알파폴드라는 인공지능 신경망을 개발을 했습니다. 알파폴드가 뭔가 하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머신러닝 기술이에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란 말씀이죠. 인공지능 기술이란 말씀인데 이 구글의 이제 알파폴드가 2020년 초 중국에서 코로나19 유전 정보를 공개하자마자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데 가장 최초로 성공을 했습니다. 가장 최초로 성공을 했어요. 또한 알파폴드 2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그 과학자들이 사전에 실험으로 검증한 단백질 구조 예측에 대해서 정확도가 90% 이상. 이거는 지난 몇십 년간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는 실적입니다. 즉 구글 같은 경우에는 초질관, 물론 이거는 이제 바이오 섹터죠. 단백질 구조 이런 것들. 그렇지만 IT와 결합한, 인공지능과 결합한,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IT 솔루션과 결합한. 그래서 하나의 이제 어떤 자기의 기업 색깔 정체성을 일관적으로 계속 밀고 간다는 기업이죠. 그래서 나머지 팡 업체들과는 차별화가 당연히 보이고 있겠죠. 또 알파폴드 2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건 그냥 가십거리로 알아두세요. 10년 동안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실패한 거를 30분 만에 풀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단 30분 만에 정확히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 센세이션이 일어났었죠. 요새 구글 워치 새로 나온다 하죠. 구글 워치의 기능이 뭡니까? 헬스케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건데 이런 백그라운드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와 결합한 헬스케어 사업으로 자꾸 진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종목과 달리 구글의 상승력은 2021년에도 견조한 종목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됐었죠. 팡 중에서. 네. 또한 구글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이 또 메타버스 너무 좋아하시니까 메타버스가 이제 구글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냐 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엄청난 미남 미녀들이죠. 전문가님 이거 사진 초상권 허락 얻었어요? 초상권 없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구글의 브레인 구펠로가 개발한 시스템인데 전 세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인물 데이터를 수집해서 인공지능이 가상으로 만들어낸 인물들입니다. 가상으로 만들어낸 인물들. 즉 메타버스에서는 이러한 가상 인물들이 앞으로 더 이제 가상 세계에서는 더 유명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을 누가 개발하고 시초를 하고 이러한 기술력을 전파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글 브레인의 구펠로가 개발한 것들. 그래 똑같습니다. 메타도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코인에 관심이 없다 뿐이지 메타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술 개발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공통점은 뭡니까? IT 기술이에요. 인공지능 기술. 그렇죠. 그리고 또한 또 마찬가지로 전기차 이제는 다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포드 전기차 못 만들 것 같아요. 리비안 아마존도 투자했죠. 리비안, 포드, 그다음에 뭐 벤츠, 도요타, 현대차 다 만들 수 있어요. 전기차에 대해서 물론 뭐 성능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겠지만 전기차가 그렇게 독보적인 기술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전기차가 나왔을 때는 이제 전기차는 기본 옵션이고 그거와 관련된 자율주행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존의 테슬라와 나머지 완성차 업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옛날에 제가 마이크로칩 설명하면서 보내드렸던 건데 자율주행을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차량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신호가 바뀌었으면 빨간불이다 그러면 멈추고 파란불이다 그러면 출발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해서 주변 환경을 카메라로 인식된 정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운행하는 시스템과 그리고 이제 똑같이 레이더 200m 앞에 장애물이 있느냐 레이더로 측정하고 뭐 50m 앞에 장애들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센서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있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카메라를 이용하는 것들은 누구죠? 네, 바로 테슬라예요.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지금도 계속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외에 대다수 기업들은 카메라를 쓰지 않고 있죠.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 기반일 때 만약에 안개가 끼고 악천후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지 오류율이 엄청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 인지할 때 에리어율 그리고 터널 같은 거 지나가다가 갑자기 햇빛이 확 들어와서 조도가 바뀌면
카메라가 오작동할 가능성도 점점 크겠죠. 그리고 미 도로 교통안전국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했었습니다. 11건의 사고를 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왜 자꾸 이 카메라 기반 기술을 집착을 하느냐. 왜냐하면 비용이 싸거든요. 그리고 남들보다 빨리 치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선구자적 역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욕심이니까 계속해서 그 기술을 하고 있지만 물론 나머지 업체들은 이러한 이제 레이더나 라이다 같은 것들은 그 자체 기술만으로는 조금 힘들고 오지 통신, 아주 빠른 통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나 뭐 어떤 시설들의 인프라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겠죠.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자율주행을 했을 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리스크하지만 빨리 한 거랑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앞으로 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거랑 어느 게 더 유효할지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 번 더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겁니다. 구글에서 만든 라이다. 웨이모에서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이거는 알파벳 산하의 웨이모가 진행을 하는 거고 거기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라이다에 들어가는 센서들을 제작을 구글에서 거의 다 만들었어요. 구글에서 거의 대부분 다 만들고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실험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이러한 센서 모듈들을 상당 수준까지 끌어올렸죠. 상당 수준까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이슈가 되면 뭐가 더 올라갈지는 뭐가 더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지는 저는 이쪽 구글, 알파벳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항에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은 이미 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가 됐죠. 그리고 애플은 제외는 아니에요. 다만 공급망 이슈 때문에 잠시 주춤하는 것뿐이니까 그 부분만 해결되면 언제든지 포트폴리오로 편입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문어발식 기업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 오죽하면 워렌 버핏이 시스코가 아마존을 능가할 것이다 라는 말도 요즘 최근 들어서 했죠.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남은 게 구글과 넷플릭스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구글도 초질관 한 길을 갔어요. IT 기술, 인공지능. 오로지 한 길만 갔어요. 자꾸 딴 데 눈을 안 돌리고 끝까지 한 길만 가고 했는데 그와 유사한 넷플릭스는 어떤 건가 하면 넷플릭스 여러분들 지금 대단해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이 뭔가 하면 넷플릭스가 링크트인에 올린 사진이에요. 포기하지 마라. 너의 꿈을. 우리도 DVD 가게에서 시작했다. 넷플릭스 DVD 대여업체였어요. DVD 대여업체 1997년 DVD 렌탈로 하다가 예전 우리 동네 비디오 가게예요, 여러분. 비디오 가게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전 세계 약 1억 6천만 명 회원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루 평균 1억 시간 이상을 소비하는 플랫폼이에요. 근데 넷플릭스가 뭐 물류를 건드리나요? 무슨 뭐 다른 뭐 화학을 하고 뭘 하고 하지를 않죠. 돈을 깨버려도 오롯이 한 길만 가는 거예요. 전책성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항은 이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꼭 한번 명심하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리고 또 이어서 한 번 더 우리 이유진 아나운서님과 함께 노란톡에 들어오는 방법 설명 한 번 더 듣고 저는 또 해외 주식에 대해서 특이한 종목들 한 번 더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밤 10시 34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해외 시장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1시간 뒤인 11시 밤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마친 후에도 전문가님과 소통 이어가시면서 밤사이 해외 시장은 어땠는지 시황 체크 꼭 하시고 소통 계속 이어가셔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 있겠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투시경 이상혁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숫자 34개 3333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방송 후에는 참여 코드 막히기 때문에 더는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얼른 들어오시고요. 자, 이어서는 또 전문가님께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실 질문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오늘 애플의 힘을 받은 건지 삼성전자 포함해서 반도체 형님들이 또 힘을 내주기도 했어요. 네네. 그리고 또 놓치고 갈 수 없는 게 IT 부품주. 네네. 얘네들, 이분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네. 이 IT 부품주들의 힘들도 굉장히 좋았는데 네네. 제가 궁금한 게요. 연말에 IT 부품주는 특히 좋다 이런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왜 그런지도 궁금하고 네네. 그렇다면 진짜 연말에 저 좋다라고 전문가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연말에 이제 디램 이제 메모리라든지 네. 여러 가지 반도체 부품들이 수요가 계속해서 단기간에는 많이 나오는 이유가 교체 주기가 있습니다. 아, 교체 그렇죠. 주기. 뭐 구글 클라우드 서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 서버형 이제 반도체 장비들이 1년 혹은 뭐 2년 이런 식으로 교체 주기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갑자기 이제 실적이 많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죠. 그때 수요가 더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네. 계절성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계절성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네. 물론 장기적인 전망보다는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바라봐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네네. 단기적인 교체 주기에 관한 단발성 이슈이기 때문에 그쵸. 좀 네네.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 네네. 전문가님은 또 이렇게 네. 보고 계시는 네. 부분이군요. 그럼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또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또 특히 온라인 교육주의 흐름이 또 상승세를 타는 게 네. 보이는데 네. 사실 근데 온라인 교육 관련주는 코로나, 재택 뭐 이런 키워드 외에도 네. 정책 모멘텀이랑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네네. 대선도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전망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제 정치와 관련됐기 때문에 네.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누구 어떠한 정치의 이제 정당과 관계없이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 유지하고 있는 교육 제도가 음. 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네. 했을 때는 오히려 그 이제 온라인 관련 교육주들이 좀 더 부진할 수 있겠죠. 물론 심리적으로.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면 우리 시장과 별개로 지금 중국 시장과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에 대해서 엄청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중국 시장에 상장된 여러 가지 주식들을 보면 온라인 교육주들이 대폭 하락을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정책과는 별개로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중국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도 그렇죠. 있다. 받기 때문에 오. 단기적으로 물론 이제 워낙 낙폭이 과도했었기 때문에 네.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온라인 교육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렇게 또 지금 상황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또 뭐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투시경 이상혁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 들어오셔도 됩니다. 참여 코드는 3333 숫자 34개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무엇보다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요. 인공지능을 통한 종목 분석부터 또 매수, 매도 타점까지 도움받아 가실 수 있고요. 한 달에 2번 교육해 주시는 알찬 교육 자료들까지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마치기 전에 얼른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특별한 교육과 소통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죠. 네, 이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부터 설명드릴 주식들은 이제 전일 시장의 특징주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봤을 때 어떤 식의 전략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제가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플라이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잘 알고 차라리 영어로 많이 알고 계시죠? AMD 종목. AMD 종목은 지금 저기 이제 자일링스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인수를 한다고 해서 이런 수출 업체들은 각국의 반독점 규제에 이제 걸리는지 혹은 이게 뭐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각국의 이제 메이저 거래 국가들한테 다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에 반해서 AMD 같은 경우에는 자일링스 인수 업체에 대해서 중국의 제3자 업체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 따라서 AMD의 자일링스 인수는 승인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또 AMD는 미국, 유럽 규제 당국으로부터 자일링스 M&N 이미 승인 받았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동 종목은 앞으로 더 한 단계 더 점프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 자일링스 이거 나온 지 벌써 한 1년 됐을걸요. 지금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반독점 규제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얻기 위해서 시간이 점점 걸리는 거죠. 지분은 미리 인수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과 유사한 게 뭐가 있냐 하면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부분을 인수하기로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중국의 승인도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저는 이제 항상 반도체에 대해서 포트폴리오에 말씀을 드릴 때 삼성전자 1순위, SK 하이닉스 2순위, 그리고 뭐 DB 하이텍 뭐 이런 것들은 뭐 3순위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만약 이렇게 중국 승인이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양쪽이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인텔 같은 경우에는 낸드보다는 기존의 CPU 사업부에 그냥 그대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는 기존 사업부에 대해서 사업 영역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되니까 그러면 SK와 인텔 두 개 다 윈윈, 즉 앞으로 이게 성사된다고 한다면 둘 다 주가의 흐름이 양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이거는 제 공약주죠. 공약주니까 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어디 공급합니까? 기존 메타에도 공급을 하죠. 지금 예전 페이스북 메타에도 공급을 하고 그리고 테슬라도 AMD의 반도체 부품 칩을 공급하기로 언급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더 실적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파항에서 아마존을 제외한다면 오히려 AMD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느 정도 아주 드라마틱한 케이스긴 한데 그러나 어쨌든 아주 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것들 꼭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블 테크놀로지 그룹인데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설계 그러니까 반도체를 하는 건데 반도체 설계에 집중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관련 수혜가 전망되고 있는데 이게 3분기 우수한 실적 나오자마자 17%로 갭으로 날라버렸죠. 17% 갭으로 날려버렸죠. 물론 이게 이제 제가 노란톡에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계속 순위 분석할 때 순위권 내에 들어온 종목이기는 하지만 이미 17%가 날라갔기 때문에 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등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떨어졌어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관심 종목으로 킵해 두시고 급등하는 걸 따라가는 건 항상 안 좋아요, 여러분들. 급등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조정 시 진입하는 걸로 항상 대응을 해 주시면 저리스크로 여러분들은 그나마 괜찮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도큐사인이죠. 도큐사인인데 이게 코로나 수혜주예요.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하면서 전자결제 이게 갑자기 급부상을 했었죠. 근데 3분기 실적이 실망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도큐사인은
이제 기존에 달성했었던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40% 폭락했어요. 40% 폭락. 반토막이죠.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도큐사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어땠냐 하면 가만히 있어도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크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안 해도 실적이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을 했어요. 다만 지금 오미크론도 증세가 경미하죠. 그리고 더 이상 봉쇄 조치도 없다고 했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기저효과는 어느 정도 이런 기저효과는 게 뭔가 하면 예전에 엄청 올랐던 이제 실적이 좋았던 종목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실적 기대치보다 점점 떨어지는 것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종목도 이제 앞으로도 이제 자구책을 찾겠죠. 자구책을 찾다 보니까 공격적인 마케팅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시장을 공략하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내년 2022년 하반기 정도, 2022년 하반기 정도에는 동 종목에 대해서 한번 장기 투자로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앞으로는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바로 되돌림은 어렵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페덱스도 마찬가지인데 페덱스는 이제 이것도 뭐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을 제가 여러 개 이제 종합하고 제 의견도 같이 첨부해서 설명드리는 거지만 UPS, 유나이티드 파셜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할인됐다. 뭐 리스크 요인으로는 뭐 인건비, 인플레이션, 근로자 공급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계속 UPS 이제 공략주였죠. UPS, 유니온 퍼시픽, CXX 다 전부 다 수익이었는데 페덱스만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하락하는 종목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인건비, 인플레이션, 근로자 공급 부족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워낙 낙폭이 크다 보니까 기술적 반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추세적 상승보다는 반등 이후 횡보 혹은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페덱스는 장기 투자 고려 안 합니다. 제가 다 설명드리고 있죠. 페덱스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타용. 네.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오미크론 변이가 물론 뭐 푸사이 입실론 오메가 변이 계속 나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미 시장에 내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실생활에서 뭐 봉쇄가 되고 아예 막 예전처럼 통제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단기간에 낙폭 과대 이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를 그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도 단기적인 접근만, 장기 투자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이 뭔가 하면 아날로그 및 디지털 반도체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12월 9일 날 실적 발표 예정인데 저조할 거예요. 왜냐? 공급망 부족 때문에 계속해서 제대로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뭔가 하면 공급 부족 때문에 200억 달러 이상 미리 돈을 받아 놓은 수주 잔고는 있어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실적 악화로 조정이 온다면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는 점 체크하시고 네, 저는 여기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마지막 강의 또 공략해볼 종목까지 쏙쏙 짚어주셨습니다. 자, 또 알차게 월요일 채워주셨고요.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